오늘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 플러스인 부분이 없었고요. 7월, 8월만 해도 플러스이던 것이 9월 달에 들어와서 거의 모든 분야, 생산, 투자, 소비, 그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거의 다가 마이너스. 어떤 것은 10년 이래 최악의 통계가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충격적인 산업활동 동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9월 통계거든요. 9월 통계인데 지금 어제 그저께 한국은행에서도 10월 달 BSI 그 기업의 어떤 동향을 나왔는데 그 BSI는 10월 달 BSI는 9월 달보다도 더 나쁘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말한 9월 달 산업활동 동향하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10월 달 비즈니스 그 기업 활동 전망을 합해 보면 10월 달도 더 나빠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가 들어서 지금 한간에 나오고 있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 상황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파국 국면으로 가는 그런 어떤 국면이 오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실물 경제가 뿌리채서부터 흔들리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됐죠.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이미 금년 4, 5월서부터 이게 징조가 심상치 않다,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다 이런 어떤 전망들을 했지만은 그때 정부나 또 많은 학자들이 아직은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생산, 투자, 출하, 재고, 전업종에서 지금 통계가 매우 나쁘게 나와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죠. 전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틀어서 전 산업의 생산을 보면 이번 9월 달이 작년 9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4.8%예요.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어요. 10년 전이 언제냐 하면 2008년도, 9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그 직후라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은요, 그보다 더 나빠요. 제조업은 지난 9월 달에 전년 동기비로 생산이 마이너스 8.9%거든요. 이것 또한 2008년도, 2009년도 이후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서비스업은 괜찮은가? 서비스업도 마이너스 1.4%거든요. 작년 9월에 비해서. 서비스업은 우리가 좀 괜찮다고 했는데 물론 제조업의 마이너스 8.9%보다는 조금 양호하다고 하지만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가지는 고용효과라든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 서비스업의 생산이 지난 7월, 8월에는 플러스이던 것이 마이너스 1.4%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좀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나쁜가를 들여봤더니 서비스업 중에서 정말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도소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7%거든요. 그리고 또 숙박 음료,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도 지금 생산이라든지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지표가 이제 설비 투자인데, 설비 투자가 지난 9월 달에 전년 동기비로 마이너스 19.3% 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9.3%는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의 부진인데, 지금 이 설비 투자 부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벌써 7개월째 연속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설비 투자라는 것은요, 기계인데 그 기계라는 거는 가만 놔둬도 한 1년쯤 지나면 15% 내지 20%는 저절로 그냥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계는 한 1년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그냥 기계가 없어진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그 설비 투자가 10% 정도 증가한다고 하면 작년 정도의 기계 수준을 그냥 벌충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10% 정도 설비 투자가 되어야 작년 수준인데, 이건 10%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9%라는 이야기는 여기에다가 감가상각까지 합하면은 실제로 그 공장의 기계는 거의 30% 정도 지금 캐파가
상실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투자를 보면 건설 투자도 지금 거의 뭐 한 7, 8개월 계속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9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16.6%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 안 좋죠. 서비스업 생산 안 좋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핵심 어떤 그 고용을 창출하는 분야에서 안 좋은 데다가 설비 투자도 저렇게 두 자리 숫자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지금 뭐 밑바닥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전혀 무색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 쪽에서는 뭐 추석 효과를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추석이 9월 하순에 있었으니까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생산이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논리인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3분기 전체 7, 8, 9 3분기 전체로 보면 1, 2분기에는 다 플러스 든 것이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았단 말이에요. 생산이 전 산업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러니까 이게 9월의 추석 효과만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 이미 7, 8, 9월서부터 계속해서 생산, 출하 이런 것들이 숫자가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9월에 이제 전부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추석 효과만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9월 달에 특히 이제 안 좋았던 것이 원인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첫째는 내수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는 소비가 탄탄하다고 봤거든요. 실제로 1분기, 2분기 소비는 전년 동기비로 한 2.8% 정도 증가를 해왔단 말이죠. 2.8, 2.9. 금년 1분기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가 3%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로 돈을 이렇게 취약계층에다가 투입하고 해서 소비가 좀 튼튼한 것 같았어. 사실 3% 증가면은 꽤 튼튼한 거죠. 근데 이게 2분기 들어오면서 2.9로 떨어지니 3분기에는 이게 2.6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며칠 전에 이게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그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바로 민간 소비의 둔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믿어왔던 소비가 지금 조금 기우뚱거리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어느 정도 잘 된다고 봤는데 이 반도체가 조금 이렇게 김이 빠지면서 다른 분야는 이미 다 뭐 작년 비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그나마 반도체가 조금 버텨준다고 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그죠? 작년만 해도 뭐 금년 초만 해도 뭐 40% 50% 증가하던 게 이게 상당히 떨어지면서 30% 20% 10%대로 이렇게 추락하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15.7% 증가하던 수출이 3분기에는 지금 1.7%대로 추락했고요. 그 10월달 수출 통계가 나오겠지만 10월달 1일서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은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을 따지면 지금 마이너스 16%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수출이 거의 확실히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따라서 금년 초서부터 진행된 이 수출 감소 추세가 결국은 민간 소비 침체와 맞물리면서 전 산업, 전 제조업, 전 서비스업, 전 업종에 지금 생산과 출하를 전년 동기비로 마이너스로 끌어내린 것 아니고 내린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첨언을 한다고 하면 작년 이후에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런 최저임금이 의도와는 달리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근무 시간을 오히려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근로소득을 사실상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보면 결국은 지금 민간 소비 쪽에서도 지금 주름살이 수출 쪽에서도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지는 것이
결국은 이게 복합불황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거기에 상당히 정부의 어떤 최저임금 정책이나 또는 근무시간 단축 이런 조치들이 기업의 어떤 투자 마인드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그 소득을 근로소득을 줄이는 그런 어떤 복합 효과 때문에 이제 경제가 이렇게 양쪽에서 소비 쪽 그다음에 투자 쪽 이런 것이 나빠진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수출이 부진해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뭐 굉장히 많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가공해서 미국에 나가는 이런 물량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어떤 미중 무역 전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려오면서 지금 투자라든지 또는 그 내구재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진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내년서부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을 것이다. 미국 경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수출이 내년도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해지면서 금년 수출의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오히려 내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금년 4분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서 이런 요인들 내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같은 근로정책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 환경 그 다음에 국제금융상에 있어서의 고금리 이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내년 경제도 더 안 좋을 것이다. 2.5, 2.4 전망하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게 뭐냐? 뭐 한두 가지 정책으로는 되질 않죠. 첫째는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최저임금을 물릴 수는 없다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작년 금년에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다음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뭐 동결한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의 어떤 그런 보완책으로서 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한다든지 어쨌든 이 최저임금의 효과가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거가 다는 아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우리 경제를 옥죄는 요인들이 안팎으로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첫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과감하게 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역대 정부가 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은행카드가 투자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은 그 투자 중에서도 건설 투자, 그 중에서도 악성 주택 투자를 건드렸다는 것이 실패라고 하면 이번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설 부분이 아닌 어떤 그런 그 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노동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혁신하는 쪽으로 이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수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구미, 뭐 창원, 울산 지금 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 정부가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물론 어렵겠지만은 우리 남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어제 새만금도 가셨지만 직접 구미 가셔서 문 닫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직접 좀 파악을 하시고 현장에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좀 귀담아 들으셔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몸에 와닿는 저는 대책들을 내놓아 주셔야 된다. 비정규직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이 더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야말로 특단의 어떤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특단의 대책 중에서도 구미, 창원, 울산, 광주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어떤 6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역 산업에 종사했었던 그런 분야의 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전 투자의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대기업을 위한 그런 투자 지원책이 아니라
중소중견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들을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정부는 수출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수출이 안 되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동안 반도체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다른 모든 분야가 수출이 잘 되는 줄 알고 계셨는데, 지금 반도체 그늘에 가려서 지금 계속해서 수출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들에 대한 좀 어떤 그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이제 그게 구미고, 그게 울산이고, 그게 창원이고, 그게 광주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이나 SK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의 수출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살릴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곁들여서 빨리 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내년 연말이 오기 전에 한국 경제는 100만 실업이 아니라 200만 실업자가 나오면서 정말 정권 자체가 저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에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추락하고 있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 경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어떤 특단의 대책들, 특히 투자, 특히 수출,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와 중소기업의 수출의 어떤 획기적인 대책들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되고, 곁들여서 최저임금의 어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정 방안도 같이 만들어 줘야만, 그런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효과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쯤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절대로 빠른 것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이번 산업활동 동향 자료는 우리 같은 민간 경제 연구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가 정말 귀담아 뼛속까지 새겨야 될 그런 통계였었다고 판단합니다.